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바이 작가님의 중년무사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중년의 나이다 보니 제목 보고 끌려서 읽게 된 소설입니다. 애들이 판치는 무협에서 중년의 주인공이 강호를 움직인다는 설정에 기대감을 가지고 무료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이진명은 정의맹 청룡대 소속의 5급 무사로 37의 중년 남성입니다. 이진명은 실력은 없지만 광동성 남해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경험 때문에 정의맹의 추살대에 배정되어 칠채화랑 공이중을 추적하기 위해 해남도로 파견됩니다. 그러나 추살대가 탄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 난파되고 이진명은 폭풍 속에서 부돛대에 몸을 묶어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섬의 팩사장이었습니다. 이진명은 자신이 조난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야자수 열매로 갈증을 해소하고 섬을 탐색하여 작은 웅덩이를 발견해 식수를 확보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조개와 게 같은 작은 해산물로 허기를 달래며 섬에서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해 나갑니다. 이진명은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량을 구하는 일에 매진하면서도 섬을 탐색하며 탈출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섬의 절벽 꼭대기에서 주변 지형을 살펴보지만 망망대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진명은 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기로 결심합니다. 절벽을 오르내리는 수련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강화하고 꾸준히 식량을 확보하며 생존의 기초를 다집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이진명은 섬에서 거대한 은빛 거북이 금관응구를 발견합니다. 이 거북은 알을 낳기 위해 무트로 올라왔으며 이진명은 거북의 성스러운 자태에 매료됩니다. 그는 이 신비한 생물을 해치지 않고 알들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진명은 체력을 단련하면서 틈틈이 금관응구의 알들이 부화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날 거북들이 부화하고 첫 번째 거북이 바다로 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새끼 거북들이 하나둘씩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뱀인 혈각대망이 등장하여 다섯 번째로 바다에 뛰어드는 새끼 거북을 잡아먹습니다. 이진명은 처음에 뱀의 등장에 깜짝 놀라며 거대한 뱀이 새끼 거북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진명은 거대한 뱀에게 새끼 거북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혈각대망이 이진명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그는 단검을 꺼내 들고 토끼를 뿜어내는 혈각대망과 대치합니다. 처음에는 혈각대망의 독 때문에 고전하지만 이진명은 새끼 거북이의 도움으로 토끼를 일부 방어하며 필사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이진명은 혈각대망과의 마지막 승부를 결심하고 뱀의 독리를 잡아 틈을 만들어 단검으로 뱀의 머리를 찌릅니다. 결국 이진명은 독에 중독되어 쓰러지지만 혈각대망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자신이 새끼 거북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진명은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며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불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그의 몸 안에서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진명은 혼절하게 되지만 눈을 뜨고 보니 해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혈각대망의 시체는 이미 부패하고 있었고 이진명은 자신의 몸이 독에 의해 완전히 회복된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혈각대망의 뿔을 기념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변화를 실감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이진명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인지하게 됩니다. 사냥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알력이 좋아지고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근력도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진명은 이러한 변화에 감사하며 용왕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절벽을 오르며 섬을 다시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절벽에서 특이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근원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합니다. 빛을 따라가다 그는 숨겨진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진명은 동굴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신비한 석실을 발견합니다. 석실 안에는 두 개의 침상과 한 구의 백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석실의 벽에서 글씨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정문의 장문인이었던 황무학이라는 인물의 기록임을 알게 됩니다. 황무학은 이진명에게 이곳 무국도가 음과 양의 기운이 응축된 장소이며 그가 이 석실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몸이 음과 양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진명은 자신이 경험한 불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이 음과 양의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황무학은 무정문의 제26대 장문인으로 무정문이 1000년 동안 1인 전승으로 이어져온 문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파는 달마조사의 제자인 해공대사가 창설했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황무학은 무국도에서 음양의 이치를 연구하며 무국공이라는 새로운 무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무정문의 진전을 이을 자를 기다려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황무학의 글을 읽은 이진명은 무정문의 제27대 장문인이 될 운명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는 황무학이 자신에게 남긴 진전을 이어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은 생존, 무인도, 기연 등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로 진행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이진명이 기연을 얻었으니 무림에 가서 여러 에피소드를 잘 구성하면 흠잡을 데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에 섬을 나와서 객잔에서 매열삼기와 싸우는 첫 교전부터 너무 긴 설명과 주인공이 힘을 숨기는 컨셉으로 진행되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림맨까지 가는 여정에서도 이진명이 자꾸 힘을 숨기는 바람에 시원한 전개가 나오질 않고 장황한 설명이 들어간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실망한 부분입니다. 초반 구도를 너무 잘 잡아놓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주인공이 중년이라서 제 나이 또래다 보니 몰입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소설이 회귀작품까지 포함하여 10대 소년의 나이로 출발해서 20대 청년의 나이로 절정을 달리다 보니 막말로 제 자식뻘밖에 안 되는 주인공들만 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중년의 주인공들도 자주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통 무협소설에 기반을 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점이고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갔지만 상황에 대한 묘사나 전투씬에 대한 표현도 만족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작가의 필력도 우수한 것 같은데 주인공의 힘숨찜 같은 설정만 아니었다면 완결까지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229화 완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읽어서 중후반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 줄거리 내용이 볼만하다 싶으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